안녕하세요. 조세송센터 법무법인 기성 조세 전문위원 박재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김호중 씨 2탄이 되겠는데요. 이준 변호사님과 함께 김호중 씨의 생각엔터 재무 분석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성 이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김호중 1편 재밌게 잘 봤습니다. 세무사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추리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망상에 빠져봤습니다. 예, 운 좋게도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는데 방송에 인터뷰 요청도 와서 응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23년도에 돈 그만큼 많이 썼을 거고요. 소속사에서 왜 무리하게 콘서트를 강행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박 세무사님이 생각엔터의 재무에서 대여금 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대여금이 세무상 정확하게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여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상 관련 없이 대여를 해주었다면 이는 저희 세법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목적 사업과 관련 없이 법인의 자금을 누군가에게 대여를 해주었다면 관련해서 제재가 있는데, 대여를 해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상환이 되지 않는다거나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번 생각엔터의 경우 재무상 22년도 말 단기 대여금 잔액은 37억 5천이었습니다. 23년도 말 단기 대여금 잔액은 70억 8,500으로 23년 회계 기간 중에 생각엔터가 누군가에게 추가적으로 33억을 대여해 주었다는 말로 해석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33억을 누군가가 세금 부담 없이 가져갔다는 말도 됩니다. 이게 주석을 통해 확인해 보니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해 준 내역은 없습니다. 또 이게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성 여부 역시 회계감사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즉 2023년도에 대여를 해준 것 자체는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생각엔터의 자금 규모를 보았을 때 33억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생각엔터를 폐업하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만일 이 대여금이 회수가 되지 않은 채 폐업 및 청산이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관해서는 세금 이슈가 발생하겠죠. 나아가서 이 적지 않은 대여금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33억을 대여해 주었다면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법인 회사 자금을 사용을 하거나 대여를 했을 때 민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항상 필요한 절차나 요건들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서 자금 대여에 관해서 이사의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부터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정관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의 자금이 대여가 됐다면 이러한 경우 이러한 판단을 한 이사 등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만약 특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였을 경우에 이해관계인 본인의 결의 행사가 또 제한이 되고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올라가는 등의 이사회 승인 요건이 상법상 더욱 까다로워지는데요. 해당 회사의 경우 앞서 박재영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재무제표상 주석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입장문을 내놓고 사과 메시지와 함께 임직원 전원 퇴사와 대표이사 변경 그리고 폐업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생각엔터랑 상관이 없이 지금 어떤 자금 대여와 배임에 관련해서 그 기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도 같아서 요거 좀 준비를 해봤는데, 대법원 판결이었고 계열사 간의 자금 대여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파를 했는데, 그 기준은 타인이 이미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을 하였거나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자금 대여를 하였고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 자금 대여로 인해서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돈 빌려줄 때 담보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통상적인 자금 회수 조치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조치들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 또는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례인데요. 예, 지금 저희 생각엔터가 그렇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법인에서 자금을 대여할 때에 관련한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화에서는 재무에 근거한 현금 흐름적 시나리오였다면 오늘은 재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이슈를 해석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언급한 대로 생각엔터에서 23년 33억 대여액에 관해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폐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폐업 시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 잔액 70억 상당액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세법적으로 그 차용인이 개인이라면 그 위치가 임직원이냐 주주이냐 그 이외의 경우이냐에 따라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가표가 상당하니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차용액의 50% 상당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만일 기속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은 자산 수정이익이라는 법인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저도 세무사님께 법인 관련 소송이나 사건에서 이런 가지급금, 대여금 등의 문의를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많죠. 대여금 등 관련해서 법인 대표님들이라면 대부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김호종 씨의 음주 사건으로 시작해서 생각엔터의 단기 대여금이라는 재무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면 역시 술을 마시면 꼭 대리 기사님을 불러야 된다는 걸 또 한번 느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 없고 한정적인 정보로 이 사건을 어떤 계기를 삼아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련해서 세무상 또는 민형사상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반응 덕분에 저희가 원래 조세 관련 사건을 다루는 채널에서 좀 더 이슈 및 사건 등에 대한 포인트에 맞춰 채널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지만 전문가적 관점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알기 쉽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